삶이 힘들어지고 모든 것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 극복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 상황을 산을 오르는 여정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너무 멀리 보지 말고 쉽게 포기하지 말며 그저 눈앞에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에 집중하세요. 마치 바위에 매달린 것처럼 모든 걱정과 먼 미래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그저 작은 움직임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도 모든 것이 통제 불능처럼 느껴지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때 최대한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현재에 집중하고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세요. 그렇게 작은 걸음을 계속 내디디다 보면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 자신감을 만들어주고 어느새 모든 어려움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해야 할 일이나 내년에 일어날지 모를 일들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 그 걱정이 당신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휘말리지 말고 시간을 짧게 쪼개서 심지어 5분 단위로 나누어 하나씩 집중하며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차분함을 유지하면서 더 가볍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를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의 걱정은 내일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미래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1990년대의 연구자 로널드 에코는 16개국에서 17만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사람들에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혹은 당신은 현재 삶에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만 던진 것이 아닙니다. 에코가 진정으로 알고자 했던 것은 나이가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나이와 삶에 대한 인간의 감정 사이의 연결고리를 탐구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시간과 행복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는 데이터를 나이대별로 분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5-24세, 25-34세, 35-44세, 그리고 65세 이상까지 그룹을 나누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어느 연령대가 가장 행복하지 않으며 어느 연령대가 가장 삶에 만족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혹시 청소년들이나 성장의 압박을 느끼는 청년들일까요? 아니면 삶의 무게를 지고 있는 중년들일까요? 놀랍게도 15-24세의 젊은 층과 65세 이상의 노년층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두 그룹 모두 81%가 삶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른 연령대는 25-34세와 35-44세가 각각 80%, 45-54세와 55-64세는 79%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만족도 비율은 연령대에 따라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각 연령대가 겪는 상황과 경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는 깊이 있는 진실을 드러냅니다. 행복은 나이에 따라 변동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나이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방식과 주변의 작은 것들에서 즐거움을 찾는 방식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점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좌우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윌리엄 스타크와 모리스 오브 쿨런,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의 두 심리학 전문가는 놀라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100건이 넘는 심리학 설문조사를 철저히 분석한 결과 그들은 나이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1%도 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결과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청소년기의 불안정성이나 중년의 위기에 대한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 사회적 관점이나 논쟁과는 달리 나이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인생을 바라보고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행복은 단순히 당신이 몇 살인지가 아니라 삶을 어떻게 경험하고 느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걱정의 소용돌이에 빠져듭니다. 직장에서의 압박, 자녀에 대한 책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두려움까지. 어떤 사람들은 걱정이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은 불행을 가져오고 심각하게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걱정이 몰려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이 당신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세요. 먼저 주도적으로 행동하세요. 효과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코 걱정에 발목을 잡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걱정을 미루고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행동에만 집중합니다. 언제든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당장 정말로 걱정할 만한 문제가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 생명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런 걱정은 단지 상상에 불과합니다. 주도적으로 행동하여 쓸데없는 걱정에서 벗어나세요. 삶은 병, 재정적 위기 또는 갑작스러운 재난과 같은 변화를 항상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될까요? 위기에 직면했을 때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걸음씩 조금씩 나아가세요. 두려움은 우리가 마음을 멀리 있는 미래의 모습에 맡길 때만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우리의 뇌는 종종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걱정으로 우리를 이끌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붙잡고 오늘 할 수 있는 일들을 행동으로 옮기세요. 쓸데없는 걱정이 마음을 장악하지 않도록 하세요. 돌이켜보면 당신이 이겨내지 못한 상황은 한 번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당신이 두려워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현재가 아닌 멀리 있는 미래의 상상 속에 있을 뿐입니다.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 그것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두지 마세요. 대신 잠시 멈추고 걱정을 뒤로 밀어두세요. 누군가가 왜 이 문제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세요? 라고 물으면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저도 걱정은 해요. 하지만 그 걱정 속에 갇히지 않으려 해요.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을 압도하지 않도록 하고 감정을 스스로 다스리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걱정이 항상 모든 상황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내가 다른 모습이었다면, 더 좋은 체형이었다면, 혹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다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때로는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그들이 정말 재능 있고 뛰어나다고 느끼지만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자책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사실 재능이나 외모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존경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불쾌감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인 에이브러햄 링컨이나 테레사 수녀를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외모나 특별한 재능으로 주목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존경받는 이유는 정직, 용기, 인내, 관용, 겸손과 같은 가치들 때문입니다. 이런 자질들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훈련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즉, 진정으로 원하고 노력한다면 누구나 이러한 자질들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 존중감을 얻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뛰어난 재능이나 완벽한 외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외적인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정직함, 결단력, 관용, 겸손함, 그리고 용기와 같은 자질을 키우는 데 투자하세요. 이러한 자질들이야말로 당신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과 삶을 대하는 방식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태어날 때부터 팔이 없었던 존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왜 나는 팔이 없을까? 라고 묻는 대신 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자문했습니다. 덕분에 그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발견했고, 한계를 정하는 것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삶에서 상실을 겪을 때 많은 사람들은 왜 하필 나인가? 혹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는 질문 속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들은 답을 찾기 어려워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도전에 잘 대처하는 사람들은 질문의 방식을 바꿉니다.
그들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혹은 앞으로 24시간 동안 내가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합니다. 이러한 시각의 전환이 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들은 인생에서 공정함을 찾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삶이 결코 완전히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그 이유를 찾으려 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불공평함에 얽매이는 대신 그들은 현재 자신이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집중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정신적 강인함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종종 파산, 질병, 실직 혹은 배신과 같은 많은 도전에 직면해 왔습니다. 그들 또한 다른 사람들처럼 고통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불행에 머물지 않고 상황을 극복하고 개선할 방법을 찾기 위해 사고를 전환합니다. 그들에게 정신적 강인함은 마치 근육을 단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수록 그들은 더 강하고 단단해져 앞으로 다가올 어떤 어려움에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육이 강해지려면 훈련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정신도 마찬가지로 단련되어야 합니다. 어려움을 피해서는 결코 강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인생의 도전에 정면으로 맞서고 위험을 감수하며 실패를 극복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강인함을 쌓을 수 있습니다. 매번 시련에 맞설 때마다 당신의 정신은 더욱 단단해지고 유연해집니다. 삶이 힘들어질 때 도망치지 말고 이를 정신력을 강화할 기회로 받아들이세요. 그 순간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어려움이 나를 더 성장시키고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사실 쉽게 얻어지는 것들은 오래 지속되는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경험과 그 과정을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쁨과 의미 있는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웃음은 우리가 몸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웃을 때 작은 충돌이나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 깨달아 본 적이 있나요? 우리가 웃을 때 몸에선 다양한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폐가 확장되고 산소 흡수가 증가하며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어 바이러스와 암을 저항하는 세포를 생성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이점에 그치지 않습니다. 웃음은 마음을 위한 강력한 약이기도 합니다. 엔돌핀, 즉 자연 진통제가 분비되어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웃음은 신체적 통증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과 삶의 기쁨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웃을 때 우리는 자신이 고통이나 실망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웃음은 어려움을 마주하고 극복하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는 우리가 찾으려 한다면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면이 존재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는 노력은 때로 우리를 긴장시키고 작은 순간들을 즐기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압박감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모든 일이 훨씬 가볍게 느껴지고 심지어 자신이 저지른 실수나 완벽하지 않은 점에도 웃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삶을 더 즐겁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매일 웃음을 더 자주 느낄 수 있게 합니다. 결국 삶은 항상 심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머와 여유를 가지고 삶을 받아들이며 즐겁고 편안하게 살아가되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삶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만든 규칙과 비현실적인 기대에 빠져 모든 것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이 자신이 설정한 원칙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쉽게 화를 내고 불만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항상 불행하고 실망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종종 친구들이 우리에게 보답해 주기를 기대하고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존중해 주기를 바라며
비행기가 항상 정시에 도착하거나 배우자가 중요한 날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대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삶이 우리의 바람대로 흘러가는 일이 드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기대와 다르게 흘러갈 때 좌절과 실망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비현실적인 기대에 집착하기보다는 수용하는 법을 배우세요. 나는 A를 원하지만 B가 주어져도 괜찮아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유연함과 예상치 못한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세야말로 항상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을 대하는 방식이 단순한 심리적 요령일 뿐일 수 있지만 그것을 습관으로 만든다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사람들이 예의를 갖추길 바라지만 그들이 무례하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루를 망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또는 맑은 날씨를 기대했는데 비가 온다고 해도 비가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유연함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세상을 내 뜻대로 바꾸거나 아니면 내 생각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훨씬 쉬운 길입니다. 진정으로 행복을 결정짓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그런 태도와 접근 방식이 당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불쾌한 상황을 어디에서나 쉽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교통, 식당, 슈퍼마켓, 전화 통화, 심지어 병원에서도 말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우리의 분노가 실제로 그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그 불일치가 우리를 화나게 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에서 운전할 때 옆차가 양보해 주길 바랐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의 기대에 맞춰 행동하길 원했던 당신의 마음이 그 원인입니다. 이러한 기대가 실망을 만들고 세상과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바람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대를 줄일 수 있다면 날씨와 같은 외부 요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삶이 훨씬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것에 대한 기대를 조정하고 줄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가볍고 여유롭게 만들어 불필요한 실망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삶의 순간들을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 삶에서 감정을 조절하고 평온함을 유지하는 3가지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겸손을 기르세요. 쉽게 화를 내는 사람들은 자신이 더 중요하고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그들은 분노로 반응합니다. 대신 마음을 편안히 하고 가끔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양보해 보세요. 둘째,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분명히 정하세요. 예를 들어 삶의 다양한 측면을 우선순위에 따라 정해보세요. 식사는 90, 직장은 70, 무모한 운전은 20씩, 느린 엘리베이터는 0씩으로 평가한다면 사소한 일에 화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명확한 우선순위를 두면 사소한 것들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셋째,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예를 들어 날씨나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불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실과 싸우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현실은 그대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가끔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양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기거나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평온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모든 것을 문제로 삼아 다투거나
화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내려놓는 것이 삶을 더 잘 즐기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가끔은 지금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일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당신이 어떤 일을 하든, 노동자든 의사든 간에 때때로 좌절과 불만이 당신을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감정에 빠지기보다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보는 건 어떨까요? 전심전력으로 일에 몰두할 때 당신은 자신감이 생길 뿐만 아니라 점차 자신의 능력과 기술이 향상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전문성과 헌신적인 태도는 인정받을 것입니다. 이는 당신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거나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더 나아가 스스로의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집중과 헌신이 미래의 더 나은 변화를 위한 확실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프레쉬는 만약 이상적인 직업이 있다면 열심히 일하겠지만 현재 하는 일에서는 그냥 도망치고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노력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상황과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을 때 삶은 점차 새로운 기회를 열어줍니다. 때로는 이러한 기회가 즉시 찾아오지 않지만 인내와 노력은 항상 보답받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직업적 기회나 사랑과 같은 뜻밖의 일들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과 상황에서 찾아옵니다. 이것이야말로 삶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일깨워주는 방식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현재에 최선을 다하면 더 큰 기회가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삶은 핑계를 찾는 사람에게 보상을 주지 않습니다. 보상은 오직 끈기 있게 노력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한 여성은 공연 후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크리스러를 찾아가 자신도 그애처럼 연주할 수 있다면 평생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러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도 음악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든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명인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되려면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하며 최소한 6개월, 최대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고 성공이 쉽게 얻어진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체력을 기르거나 언어를 배우거나 골프를 연습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새로운 스포츠에 참여할 때 충분한 시간과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한 달 동안은 미세한 발전만 보일 수 있지만 6개월 또는 1년 동안 꾸준히 노력한다면 분명히 뚜렷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보기 전에 너무 일찍 포기해버립니다. 진정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능뿐만 아니라 목표에 대한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결국 끊임없는 노력이 성공으로 가는 열쇠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밤 11시 30분, 블랙은 태국 방콕에서 한 비행기를 탑승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420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비행기로 무게는 작은 아파트와 비슷합니다. 14시간의 긴 비행이 시작되었고 레드는 시속 800km 이상의 속도로 비행했습니다. 그때 바깥 기온은 마이너스 55도까지 떨어졌고 바람은 폭풍처럼 강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그런 험난한 환경 속에서도 기내 승무원들은 블랙에게 아르헨티나 스테이크, 호주 와인, 뉴질랜드 버터, 그리고 콜롬비아 커피로 구성된 식사를 정성껏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단지 버튼 하나를 누르기만 하면 부드러운 베개가 자리까지 배달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항공사가 제공하는 편리함을 잘 보여줍니다.
프레쉬는 아이들을 위해 면세점에서 여러 개의 시계를 구입하고 할리우드의 최신 영화를 보며 맛있는 디저트를 즐겼습니다. 또한 아침 식사 전에 잠깐 눈을 붙이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아침은 간단하지만 맛있는 크루아상과 과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가격도 저렴했습니다. 런던 시간으로 새벽 5시에 우박이 쏟아지는 가운데 시야가 10m로 제한된 상황에서 그는 먼 곳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비행 스케줄보다 2분 일찍 도착한 것입니다. 공항에서 아내가 그를 맞이했을 때 그는 비행기에 대해 질문했고 아내의 대답이 그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주변의 경이로움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우리는 놀라움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게 농사를 짓지 않고도 식사를 즐길 수 있고 직접 잡지 않아도 생선을 맛볼 수 있으며 자가 제작하지 않은 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치는 다리조차도 보이지 않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안전하게 착륙한 비행기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이 기억에 남는 기적이며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쉬운 삶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배우세요. 작가는 한때 몇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면 행복이 저절로 찾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종종 더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파산하거나 심각한 병에 걸리는 등 큰 상실을 경험했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이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 그들은 행복이 유일한 선택임을 결정하게 됩니다. 행복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여기 한 예로 세나라는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녀는 이혼, 소송, 그리고 암 재발이란 어려움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것이 암담하게 보일지라도 세나는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 행복하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행복은 어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도전 속에서도 기쁨과 의미를 찾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